네, 연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랜 기간 쌓아가는데요. 직접 투자 상품을 운용을 하면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험을 통해서 연금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가 투자연금 잡지 13호에서도 2030 직장인 2,000명에게 개인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연금 보험으로 노후 준비하고 싶다라고 답변하신 비중이 꽤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의 종류나 특성들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헷갈려 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 짚어가면서 연금보험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신성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신성혁 대표님께서는 보험업계에 보니까 20년 가까이 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금보험에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만났죠. 네,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어떤 고민들 하는지 어떤 실수들 하는지 보시는 분들 도움되는 이야기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금보험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도 기본 골자는 좀 동일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정의하시는 연금보험이란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고 갈까요? 일단 연금보험이니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을 연금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을 연금보험이라고 정의내리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4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보험 종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흔히 세액공제랑 비과세 이런 것들은 알고 있잖아요. 연금저축 펀드는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의 차이, 이 차이부터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을 연금저축이라고 부르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연금저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도 이후에 판매가 중지됐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펀드하고 연금저축 보험 2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세액공제가 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판매하는 주체가 증권사냐, 보험사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세액공제가 되는 점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면 상품에 연금저축자가 붙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연금저축보험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런데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게 연금저축보험은 저희가 세제 적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연금보험에 또 세제 비적격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상품들이 있어요. 요거 비적격이라고 하니까 세제 혜택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 정리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를 혼용해서 써서 그런 것 같은데요. 머릿속에 기억해 주실 거 연금보험은 가장 상위의 개념입니다. 연금보험 안에는 세제 적격이 되는 연금보험인 연금저축보험이 있고요. 세제 적격은 아니지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들을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변액연금보험 같은 것들이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비과세라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한데 이게 보험 차익이 얼마가 됐던 보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던 그게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대비 이자가 1억 원이 붙었건 10억 원이 붙었건 간에 다 비과세가 된다는 건데 워낙 혜택이 크다 보니까 조건이 좀 까다롭겠죠? 맞아요. 조건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비과세 솔깃한데 조건 알려주시죠. 일단 월납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150만 원. 한꺼번에 납입하고 가입하는 일시납입형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저희가 일시납이라고 할 때 2년이나 3년 이렇게 짧은 것도 있잖아요. 다 포함됩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2년 납, 3년 납, 그냥 일시납입형 다 포함해서 1억 원 이하. 그리고 종신연금형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금액의 제한이 없는 대신에 세부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연금 개시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아야 되고요. 일찍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 계약 조건이 왜 보험에 계약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모두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종신연금형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보증지급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일찍 사망하더라도 지정된 기간만큼은 연금을 지급한다. 그게 보증지급기간인데 네. 그 보증지급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네. 기대 여명 안에서 보증지급이 이루어져야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종신형 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기대여명이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기대여명이란 개념이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 붙여주시면. 예, 이 기대여명은 딱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네.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당연하겠지만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여성분들이 기대여명이 좀 더 길겠죠. 네. 평균 수명이 기니까. 그 다음에 40세에 가입한 사람과 30세에 가입한 사람은 기대여명이 다를 거예요. 네. 일찍 가입하신 분은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추세니까 기대여명이 좀 더 길 거고요. 네. 어찌됐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따라 기대여명이 다른데 그 기대여명 이하에서 보증지급기간이 이루어지면 종신연금형으로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투자연금 잡지 13호에서 그 2030 직장인 대상으로 개인연금 관련 설문조사 실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변액연금 같은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그렇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변액연금이 아니라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연금보험 가입할 때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개념입니다. 내 보험 성과는 어떻게 결정되나?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보험 금리라고 하죠. 공시 이율을 따르느냐 아니면 투자 실적을 따르느냐 이 정도 개념 정도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변동금리입니다. 네. 원래 매달 보험개발원에서는 공시이율의 기준이 되는 공시이율을 발표하거든요. 그걸 각 회사마다 회사의 실정에 따라서 뭐 가산을 할 수도 있고 감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정해진 공시율이 매달 발표가 됩니다. 그걸 공시율이라고 불러요. 반대말은 확정금리가 되겠죠. 네. 조금 어려운 말로는 확정금리를 이 보험업계에서는 예정이율 혹은 적용률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것 외에 변동금리를 공시율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러면 연금 상품 가운데서는 대부분이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연금보험도 확정된 금리인 금리 확정형 연금보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출시된 상품들은 대부분 금리 확정형은 없기 때문에 금리 연동형 아니면 네. 변액연금보험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금보험은 우리가 은행 상품처럼 딱 금리가 정해져 있는 고정금리보다는 네, 변동되어서 공시되는 이유를 많이 따르고 있다. 그런 추세다라고 정리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보험은 보험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종신토록 약속을 해주는 이자를 확정된 금리로 약속한다. 그럼 부담스럽겠죠. 그쵸. 보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달 변동되는 변동금리 상품이 더 많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변동금리라고 하면 제 생각에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가입을 안 하는 게 좋은가요? 뭐 금리 측면에서는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면 공시이율을 기반으로 하는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은 사실 매력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최근에 가입하는 분들은 세액 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네. 그 연금저축보험이 바로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효과보다는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 때문에 가입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보다 세액 공제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없이 세액 공제가 된다면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포인트도 있군요. 네. 그럼 이건 원금 보장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네, 그러면 공시이율 딱 이러니까 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도 보장되고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공시이율, 이거 무조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떤 것이든 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네. 공시이율의 장점이라고 하면 항상 0%를 초과하는 이자를 준다라는 네. 거가 되겠고요. 네. 공시이율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최저 보증이율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입하고 나서 10년 이내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1%는 보증을 하고요. 네. 10년이 초과된 기간에서는 0.5%를 보증해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자를 보증해 준다는 점에서는 좋죠. 그런데
최근의 공시율을 살펴보면 2.5% 전후반이에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현재 3.5%잖아요. 그쵸.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자 수준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보험 이야기하면 피해갈 수 없는 게 뭐 사업비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도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당연히 마진이 네. 필요할 겁니다. 네. 그 마진을 사업비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뭐 상품에 따라서 높은 건 상품도 있고 낮은 상품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항상 차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과는 다르게 사업비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같은 연금보험 내에서도 변액연금보험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용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 나온 김에 저는 하나만 더 솔직하게 여쭤보면 그 해약 같은 거 할 경우에 해약 환급금도 좀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좀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보험이냐 네.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변액연금보험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인출을 하거나 네. 해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지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반납을 합니다. 토해내야 되는군요. 기타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네. 가산이 되고 남아있는 금액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네.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변액연금보험은 세액공제는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대신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공제액을 제외한 일부만을 해약 환급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본인이 납입했던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수익률이나 그 해지하는 시점, 중도 인출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런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변액연금 이야기 언급하셨는데 연금 저축 펀드처럼 어떤 투자 실적에 따라 그 내 보험의 성과가 결정되는 상품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말씀하셨다시피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변액연금보험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네. 그런데 변액연금보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연금저축 펀드는 세액공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펀드라는 이름이 붙었기는 했습니다만 변액연금보다는 좀 더 소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이렇게 상품 차이가 좀 있을 텐데, 네. 은퇴 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고 특정 기간만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던데 은퇴 후에 평생 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평생 받는 상품이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신연금은 기본적으로는 가입한 분이 생존하고 있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찍 사망하시게 되면 연금 받은 총액이 줄어들 수 있겠죠. 아깝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걱정들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요. 네. 일정 기간 안에 사망하시더라도 네. 처음에 가입할 때 확정된 기간만큼은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한다. 네. 종신연금형이지만 네. 예, 그런 유형이 있으니까 크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신연금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 외에 종류가 있나요? 종류가 있죠. 네. 일단 첫 번째 기본형이 있고 부부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형은 본인 한 명의 생존 여부만 따르겠죠. 그분이 살아계시면 계속 지급이 되는 네. 거예요. 부부형은 부부 중에 한 분만 생존하고 계시면 연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연금 보험료를 납입했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기본형과 부부형이 연금액이 동일할 수는 없겠죠. 지급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부형이 조금 더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둘 중 한 명만 생존해서도 계속 지급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부부형이 상대적으로 매달 받게 되는 연금액은 조금 작을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네. 거기다가 종신연금형이 조기집중 종신연금형이라는 게 있어요. 조기집중. 예, 네. 종신연금형은 사실 대부분 조기집중 종신연금형인데 이런 네. 거죠. 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좀 더 젊었을 때 돈을 쓸 영역이 좀 더 높겠죠. 그쵸. 여행도 갈 수 아직도 있고.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네.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좀 더 많이 받고요. 주고. 그 외에는 조금 적게 받아도 된다. 그게 조기집중 종신연금형이에요. 네.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종신연금형은 기본적으로 보증지급형이 많아요. 네. 그게 10년 보증지급, 20년 보증지급과 같이 10년이나 20년 안에 사망하더라도 연금은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지급한다라는 게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종신연금형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종신연금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받는 개념이라면 이거랑 상반되는 또 다른 개념도 있나요? 확정연금형. 확정형. 네. 예, 확정연금형은 말 그대로 가입자가 지정된 기간만큼만 연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생존하고 있어도 나는 안 받을 거야. 뭐 기간으로 따지면 제가 상품을 살펴보니까 5년, 10년, 15년, 20년이 가장 많고요. 네. 최근에는 100세 확정형도 있어요. 100세까지. 100세 확정형은 종신연금형은 아니지만 네. 100세까지는 받고 싶다. 이런 유형도 있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종신연금형 질문하셨을 때 무조건 종신연금형이 좋으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좋기는 하죠. 그런데 실제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연금이 지급받기 직전까지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건지 확정연금으로 받을 건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팀장님 같으면 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종신연금형으로 받고 싶으시죠? 네. 근데 막상 연금을 받은 그 시점에 가서는 대부분 확정연금형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다음 달부터 받게 되는 연금액이 훨씬 많이 받으니까 확정연금형. 네.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네. 네. 종신연금은 평생 주는 대신에 연금액이 작다. 작고 네, 확정연금형은 특정 정해진 기간 주는 대신에 종신형에 비해서는 더 많은 연금액을 많다.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 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한다고 좀 보고 왔는데 상속연금형? 이런 게 또 엄마가 있으시던데 이건 네. 어떤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네. 이게 이제 연금 개시 시점까지 연금보험을 납입하고 잘 쌓여놓으면 그걸 연금 지급 재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금 지급 재원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요. 네. 그걸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연금으로 지급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네. 지급하니까 연금액은 가장 작겠죠. 네. 대신에 그렇게 해서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그 연금 지급 재원의 원금을 받아가는 형태, 상속으로 받는 형태. 그게 상속연금형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투자실적연금형. 이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받고 난 이후 기간 동안에는 네. 금리 연동형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달 변동되는 변동금리에 따라 이자를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투자실적연금형은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펀드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투자실적연금형은 모든 연금보험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변액연금보험 내에서도 네. 투자실적연금형을 지원하는 상품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는 상품이 변액연금보험이 있고. 있어요. 일단은 네. 변액연금도 연금을 수령하고 나면,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이 금리에 따라서 운용이 되는 게 기본값인 거군요. 네,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투자실적연금형은 독특하게 연금 개시된 이후에도 펀드로 운영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뭐 연금 수령 관련해서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뭐 상속연금형, 마지막에 투자실적연금형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봤는데 이런 뭐 종신연금형 상품, 확정연금형 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종류의 연금보험 중에서 이런 옵션들이 수령할 때 선택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은 어떤 연금보험이든 간에 연금 개시 직전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투자실적연금형만 변액연금보험 내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다. 예. 알겠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회초년생 분들, 뭐 2030 분들 혹은 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긴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외에 뭐 5년 후에 은퇴를 하시려고 하거나 뭐 은퇴가 3년 앞으로 다가오신 분들도 연금보험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더 많죠. 그쵸. 예, 나이가 들수록.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년 뒤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다. 내가 지금 은퇴가 임박해서 이런 경우라면 연금을 내가 바로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심사일 것 같은데 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납입하고 나서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언급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죠. 납입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최소한의 거치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거치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야 연금 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 거치 기간 따지면 상당 기간 이후에나 그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아요. 일반적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은퇴를 바로 앞둔 분들이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연금보험들은 가입하고 나서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고 나서 예를 들어 최소한의 거치기간 한 2년 정도 이후에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이한 연금보험들도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네. 첫 번째 즉시연금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네. 그럼 다음 달부터 바로 받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인시납입형으로 보험료를 완납한 다음에 2년이나 3년과 같은 최소 거치 기간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형태가 있는 거죠. 연금은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이렇게 축적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즉시연금처럼 바로 받는 건 일종의 뭐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즉시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고 나서 다음 달부터 바로 받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연금 수령액이 본인이 납입했던 보험료 이상을 초과했을 때부터 과세가 이루어지니까 네. 한참 이후에나 세금이 부여되겠죠? 네. 그걸 약간 어려운 말로 과세 이연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신에 연금은 되게 빨리 받게 된다. 이런 혜택들을 즉시연금의 혜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궁금해요. 있을 거예요, 분명. 그죠? 일단 뭐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너무 일찍은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상품들을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출시된 즉시연금들은 대부분 40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40세부터. 네네. 예. 그리고 금액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가입해야지만 즉시연금으로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즉시연금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즉시연금을 뭐 종류라고 얘기하시면 두 가지가 제가 떠오르는데요. 금리 연동형으로 운영하는 즉시연금이 있고요. 그러니까 상품 이름에 변액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즉시연금이다. 그러면 금리 연동형으로 운영하는 즉시연금입니다. 그런데 즉시연금에도 변액 즉시연금 보험이 있거든요. 걔는 가입하고 나서도 펀드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률에 따라 운영을 하는 변액연금 보험 중에 즉시연금 보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연금보험 가입할 때 생각해야 될 4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첫 번째, 세액공제냐 비과세냐 어떤 세제 혜택 가능한지 살펴봐라. 첫 번째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 내 보험 성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라. 공시 이율을 따르는 거냐 아니면 투자 실적을 따르는 거냐. 그리고 세 번째, 연금 수령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은퇴 후에 평생 받을 수 있나? 아니면 특정 기간만 받을 수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가 가까운 상황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냐? 그리고 납입한 직후에 받을 수 있냐? 이렇게 4가지 개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 주신 신성혁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